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부광약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에 관련되어서 뭐 치료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부광약품이 더 강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분명합니다만, 이 주가라는 게 상승할 수 있는 어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 뭐 어떤 종목이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 예를 들어서 이만큼 뭐 며칠 동안은 이만큼, 몇 달 동안은 이만큼, 그 최대치라는 게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계산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쉬어간다는 얘기죠. 상승을 하더라도 쉬어간다. 이것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쉬어가는 구간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다 어디까지 빠진다. 이거 역시 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기술적이든 뭐 재료이든 뭐 기업적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거 찾아낸다라고 하면 더 좋죠. 근사치를 찾는다라는 것이. 지금 부강래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또는 외인도 골고루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저 윗꼬리는 누가 그렇죠, 개인이 만들어줬다. 물론 기관 쪽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물량 양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꼬리는 개인이 만들어준 것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주 높은 가격대, 최고 높았을 때가 그쵸, 뭐 개인이 만들어준 게 뭐 맞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월봉을 보시면, 자, 이 상승,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슈화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기술적인 부분이든 뭐 어떤 뭐 방법으로든, 근데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쉬어가는 되는, 그리고 물량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주가를 빼지 않고 올리는. 그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물량을 다 소화하고 상승한다라고 하면 저는 두 배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건 단순히 희망을 또는 기대감을 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림을 이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탈됐다 아니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다시 모아가서 이렇게, 그죠? 이런 모양. 우리 주가는 상승, 그 다음에 횡보, 상승, 하락, 또는 횡보, 상승, 이런 모양. 이런 기본적인 모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거래량,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주가를 빼고 나서 또는 이런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땐 7만원, 8만원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 월봉상에 보면 이거는 고점이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가 생기고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이다.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할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빠졌고 어떻게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올렸느냐, 이 모양을 보면 이만큼이 올라가면 고점이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이 모양이 나와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때 이런 분석이 명확하게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책자를 봤을 때 이러한 모양이 나오면 이게 고점이더라, 이런 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실전에 나와 있는 정확한 분석과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익이 난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물론 그 책을 만드신 분들 대단한 건 알고 있지만 저 같으면 책을 만들어서 수익을 챙기느니 전 주식을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게 무조건 기초적인 내용은 중요해요. 잘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실전에 있는 이런 내용은 꼭 이것을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그리고 이런 주가 흐름을 확인하면서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도 없는 내용을 혼자 제가 지어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 파동은 많이 나오는 파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는 고점이 맞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움직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말씀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빼서 간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몇 배 더 갔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하면 무조건 단기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게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죠. 지금 이 주식이 문제가 아니니까 물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주식이 문제죠. 더 주식이 중요하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사회적으로 온다라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더 생기겠죠. 뭐 주식을 아예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진짜 안 좋은 상황까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장기화가 되면 안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이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빠지고 나중에 어떤 이슈,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그럼 이게 바뀌고 한다라고 하면 또 여기에서 뭐가 있었을 때 올렸다 빼고 뭐가 있었을 때 올렸다 빼고 나중에 이게 큰 덩어리로 그림으로 보면 이 자리가 어떻게 두 배로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너무 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나요? 자, 근데 이 두 배를 가기 위해서 제가 두 배를 말씀드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함이 이거예요, 이거. 작게 보면 이거고요. 크게 보면 어떻게? 이 덩어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덩어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큰 그림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재료라든지 그냥 기업으로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서 두 배로 간다. 이렇게 그냥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지만 저처럼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도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이제 주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봉의 모습으로 본다 하더라도 자, 상당히 강한 모습이 더 눈에 띄죠. 최근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자, 이런 모습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여기에서 이 부강약품의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로 가는 것도 좋지만 주봉상에서는 살짝 밀려도 좋아요. 지금은 물론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좋지 않겠지만 저는 차라리 이런 음봉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리를 잡는 것이 저는 더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주가를 빼고 나서 올리는 게 뭐가 더 쉽냐, 어려운 거 아니냐. 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빼고 나서 자, 만약에 이 주가를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힘겹게 이러고 자리를 지키는 게 더 돈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좀 어느 정도 빼고 나서 가는 것도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있습니다가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자, 차트 잠깐 이렇게 좀 뺄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도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져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이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수급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개인이 많이 매수한 거가 문제가 되지만 주가로만 봤을 땐 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갭을 매꾸로 내려온다든지 이로 인해서 이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물량이 저는 밑으로 다 쏟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양봉에 대한 이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뭐 5선까지 지켜줘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뺀다라고 하면 갭을 메꾸고 뺀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뻔한 내용이지만 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서 볼게요. 일봉상에서 보면 좀 아까 제가 월봉상에서 고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두 배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단기적인 현재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시간에 뭐 상한가가 가 있다든지 시간에 뭐 얼마나 어떻게 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고점을 뚫었어요. 이 고점을 뚫은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물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고점의 형태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또 모양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고점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밀린다, 하락한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고점이라는 게 뭐죠? 주식이라는 것은 고점을 뚫으면 그냥 다시 고점이에요. 자,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5선 이탈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정확하게 찍어주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지금 밀리면서도 5선을 끝까지 지켜주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는 잡는 게 아니라 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고점이 맞다. 일단 단기 고점이 확인을 해야 되는 데인데 이거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게 자 갭을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갭이라는 걸. 갭은 왜 띄우느냐? 물량을 일단 빨리 넘겨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올리지 못한다. 이게 올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캔들을 그러니까 음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양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이 공간이 뭐가 되죠? 여기가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차라리 이게 메꾸는 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월봉에서 주봉인가요? 예, 주봉에서 채운다게 아니라 이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 이거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봉에서는 이거는 고점은 맞다. 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내려와 주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밀리면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죠? 5선에 대한 기술적 반등 밀리면 21선 올라오면서 21선에 대한 부분 또 21선 이탈 시 21선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런 자리를 봐야 되겠죠. 이게 내일 당장 올라가면 당연히 좋지만 올라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 21선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한꺼번에 쑥 빠져버린다라고 하면 21선 터치하겠죠. 그러면 이 21선이 어디까지 올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럼 이런 자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한꺼번에 빠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 조금씩 빠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 여기 위치상으로 보면 좀 많이 지금 빠지는 상태잖아요. 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본다라고 하면 한 15, 17%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인데 자,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보셔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봉과 월봉 이렇게 큰 그림을 또 확인해야 되고 그것과 이제 일봉에서 나타나는 이 모양들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게 다시 이탈을 하느냐 5선 그 5선 5일선 이탈 시에는 그 맞는 대응은 하셔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내일 잘 대응해 주시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